자, 지금 TV조선이 가짜뉴스 내고 삭티한 거 있잖아요. 삭티한 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성균 씨 소속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고 이제 여기 좀 더 가면 이제 민사로 가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성균 기사를 삭제하고 튀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보 하나 있으면 어쩐다 그랬지? 오보 하나 있으면 폐간한다며. 가짜 뉴스 하나 있으면 폐간하겠다고 했는데 폐간시켜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성균 씨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게 공개돼서 굉장히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TV조선에 넘어간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위약금 미안하다는 것은 허위 하면서 이제 기사가 삭제를 시킨 거예요. 저렇게 지금 TV조선에 들어가면은 기사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TV조선의 저런 행태가 한두 번인가요?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이런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 냈어요, 얘네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언론을 사실 정말 우리나라 모든 악의 상징 같은 존재죠. 모든 악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 어떤 한 개인의 언론이 짓밟는 걸 넘어서서 그 개인이 그 짓밟힘을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시 짓밟은 거잖아요. 언론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성균님은 언론의 피해자였어요. 그 언론의 피해자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 클릭수 하나 더 빨아먹자고 돌아가신 분을 사칭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다시 어그로 끌기 쓴 기사를 내가지고 죽은 사람을 2번 죽인 거예요. 저 유서가 유출된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났었는데 그 유서 자체가 가짜라는 게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위약금을 계산하고 한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내리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용히 삭제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삭제된 거를 기사로 뜨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 TV조선이 한참 우리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할 때 TV조선 점수 조작 이거 가지고 난리쳐서 이 난리가 난 거였는데 TV조선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TV조선 살리자고 그렇게 방통위를 난리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다시 한번 드는 구석이에요. 아니, 의심이 아닐걸요, 그거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겪어보면 느끼잖아요. 그냥 악마성을 이런 걸 떠나가지고 TV조선 뉴스 한번 보세요.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주 심각하죠. 비교해보면 아는 네. 게 헤드라인은 기가 막히게 거창하게 달아. 내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내피셜만 했어. 그게 언론사입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깊이 있는 건요. MBC랑 JTBC가 제일 나아요. 사건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KBS는 완전 거지 발사게 돼버린 게 톱뉴스가 뭔지가 난 제일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성균 씨 있던 사건이 있던 날도 KBS는 걔네들 녹취록 따다가 보도한 뒤에 이성균 씨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성균 사망한 사건을 단신 처리하더라고.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이가 국회 들어오면서 검사 사칭 이야기가 톱뉴스로 달려지는 그렇죠. 정도 네.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TV조선 정말 언론이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면 칼로 사람을 해한 것보다 펜으로 사람을 해했을 때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펜의 칼로 이성균 씨 찌른 거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 찌른 건 똑같은 거예요. 찔러놓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찌른 거예요. 근데 그 KBS TV조선 말고 와 나는 너희들 보고 진짜 여러분 혹시 댓글창에요. 서울의 봄 보신 분들 1번 한번 쳐봐요. 전두환 호칭을 C라고 했다고. C라고 하지 말고 전 대통령이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KBS가 공영방송 이 KBS가 극우가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짓,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나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시키려고 박민 같은 사람 안 친 거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상황에 특히나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급격한 속도로 변화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고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던 그 사람들에게 전두환 때는 아름다운 과거예요. 자기가 자기 니즈 시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폄훼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본인들이 봤을 때 폄훼야. 내가 전두환 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나 전두환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니즈 시대였고 모든 혜택 그때 만들어진 모든 혜택을 다 빨아먹고 자라온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방학을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딸내미랑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딸이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떻게 됐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사형 선고 받았어. 다행이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 다음에 사면됐다는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 아니 조중동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사형 선고 받고 뒤졌어. 이런 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된 뒤에 어떤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 이런 거 있어갖고 맞아요. 이 사람을 사실은 전두환 씨라고 불러도 네. 애우해 주는 거거든요. 전두환 씨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 아니 그것도 애우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히틀러 씨라고 합니까? 그럼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회의 엄숙주의가 이게 난 규탄하는 게 전두환은 그냥 살인마예요. 광주에서 죽인 숫자만 죽고 다치고 난 사람이 수천 명이야. 그런 자가 사형선까지 받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한국 사회가 이상한 거지. 이거를 호칭에 논란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걸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게 언론들의 놀라운 점이죠. 아니 근데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얘네들은 일배식 마인드 갖고 있는 거야. 전두환 장군 해가지고 전두환을 전 대통령이라고 칭해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탄핵된 뒤에 JTBC나 MBC 등이 탄핵이 확정된 뒤에 박근혜 씨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되는데 공식 직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안 불렀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는 건 아닌데 이자가 했던 과거의 그 반역, 내란 행위, 그리고 국민을 학살한 행위, 이런 모든 행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는 게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범죄자 였던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최근에 서울대범도 인기를 끌었지만 나폴레옹이라고 영화가 나왔잖아요. 호아킨 피닉스 나오는 거. 나폴레옹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 그럽니다. 똑같은 반역자인데 왜 나폴레옹은 빨아주고 전두환한테 왜 그러냐 그럽니다. 저기 막 고려 거단 전쟁 막 한참 뜨니까 이성계는 왜 개국 공신이고 이 사람은 왜 욕을 먹어야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 중에 자국민 학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권력 잡고 자기 권력 유지하자고 자국민을 학살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역사가 제대로 섰다 그러면 광화문에다가 매달아 놓고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능지처사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딱 그거잖아. 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다른 거 봤는데. 해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전두환 같은 자를 그냥 전두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씨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좀 내가 오늘 욕참 했는데 거기 병시 같은 것들 모여가지고 그걸 공영방송입니까 그게? 아니 2021년에 그 기자협회에서 취합을 한 거 자료만 보시더라도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전두환 씨로 쓰고 있었어요. 한겨레, 경향, KBS, MBC, SBS, YTN, JTBC까지 전부 전두환 씨라고 쓰고 있었는데 이걸 KBS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명명하라고 한다고 또 그대로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KBS는.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언론화가 됐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법이 정해져 있고 역사적 판단이 끝나버린 사건을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다시 논란을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회에 국력을 낭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배 또는 일배의 마인드를 가진 자가 KBS 사장이 된 겁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일배하고는 무슨 뭐 직업도 없고 컴퓨터판에 앉아 있는 거 생각 착각하지 마요.
일베 판사도 있었잖아요. 문화일보 논설위원이거나 사장이었던 사람일 수 있어. 그럼요.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일베 판사도 있고요. 대통령도 하나 대통령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놀다 보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씨발 진짜 열받아서. 그런 놈이 대가리가 임명권자가 되다 보니까 전두환을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해야 되는 이런 아까 제가 댓글창에 그 서울의 봄 요거 본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심박수가 뛰겠어요? 결론을 알면서도. 아니 저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더군다나 서울의 봄 보면 음향 효과가 굉장히 한몫을 하거든요. 사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긴박감을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여러 번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탄식하게 만드는 거. 여기서 뭐 좀 했더라면 이 상황들이 가면서 한 10번 정도 있죠. 끝나버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지만 저기서 만약에 막아냈더라면 군사 정권 독재가 더 연장되는 일 없었을 텐데라는 탄식이나 아쉬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돼인데 KBS 사장 박민 같은 애들의 대가리 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거잖아. 이재명 대표 시위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저는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두환이 모의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 구형한 새끼 하나 있는데 그 새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생각하죠. 저도 당연히. 그게 한독수랑 비슷한 거야. 민주정부가 딱 뜨잖아요. 민주정부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 보수 정권에서는 나 고향 전라도 아니야라고 했던 그렇죠. 한덕수가 네. 김대중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걔들은 다시 뿌려. 나 전주 출신이요 이렇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이낙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일 때는 영입 제의를 해도 대통령 되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윤석열이 마찬가지야. 민주정부가 섰어. 나도 뭔가 여기 소위 말하면 운동권 정부한테 내가 잘 보여야 돼. 만들어야죠. 잘 보여야 돼 하니까 나 운동한 전력은 없지만 모의 재판 할 때 내가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었을 사형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이낙연하고 한덕수하고 윤석열이 다 똑같은 놈들인 거지 사실은. 넘어가고 참 아이고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